K-팝 문화는 정말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부모나 자식 간에 통용되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간에 통용되는 그러한 진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뽑아내서 그 사랑을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게 지금의 K-팝 산업의 기본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입니다. 하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세 번째로 찍은 영상이 이거였어요. 욕먹는 아이돌 난장판인 K-팝 이대로 괜찮은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리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던 거였어. 장원이 형 딸기 조금 베어 먹어서 엄청 욕먹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르세라핌 코첼라 때문에 욕 뒤지게 먹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뭘 그렇게 욕 먹을 건가? 케이팝 문화 자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너무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거 아닌가? 이게 영상의 주제였어요. 그러고 요번에 르세라핌이랑 피프티피프티가 컴백을 해가지고, 근데 둘 다 되게 아쉬웠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서 제가 느낀 아쉬운 면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르세라핌의 프로듀싱은 그 르세라핌 그 현실 멤버들이랑 잘 묻지가 않는 느낌이고, 그리고 피프티피프티는 큐핏에 비해서 그냥 평이한 싱글이었다. 제 친구들은 그 영상 보고 많이 참았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지인들 앞에서 깔 때는 더 맹렬하게 까는 타입이니까. 그래서 저 그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히 얘기해도 되지 않나 하고 올렸는데, 그 정도도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케이팝 문화 속에서. 그 정도도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싫어요가 미친 듯이 막히고, 댓글도 너무 머리가 아파져가지고 내렸어요. 그 영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르세라핌 뭐 그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르세라핌의 프로듀싱이 이게 맞는 방향인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계속해서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케이팝 팬들이 아이돌을 좋아했을 때 그 아이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의 깊이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음악을 엄청 많이 듣고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광적인 팬심을 가져본 적은 딱히 없어요. 어떤 밴드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방향이 좀 바뀌길래 그걸로 가시는구나, 화이팅 하시길 하고 안 듣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소비자고 그 사람들은 공급자인 거지. 삼성의 팬이라고 해서 진짜 이상한 모델의 핸드폰을 내놓을 때도 아니야 이게 최고야 이게 맞아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정말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갤럭시 망한 거 나오면 아씨 이번에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비자잖아요. 근데 케이팝이 왜 팬덤이라고 불리는지를 그러니까 이해가 얕았던 것 같아요. 팬들이 케이팝 그룹에게 주는 애정은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사랑과 동경, 그리고 거의 뭐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유사 연애 감정인데 유사 연애 감정보다는 그냥 사랑을 파는 산업이 케이팝 산업이었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몸으로 깨달아 버렸어. 케이팝 산업은 음악 산업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음악의 퀄리티를 그렇게 높이고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느냐? 음악과 세계관과 춤추는 것과 얼굴과 여러 가지를 해서 팬들이 뛰어들 수 있는 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버블을 하지? 버블이라는 거는 팬들과 스타의 1대1 소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팬들이 메신저를 보내면 스타는 거기에 대해 답장을 해주는 듯한 그러한 플랫폼이 되는 거야. 물론 그 특정인에 대한 답장이 가끔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대부분 막 밥은 뭐 먹었어? 밥은 뭐 먹었어? 수천 수만 명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느낌인 건데, 버블을 보면서도 버블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사람들이? 버블의 매력은 뭐지?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해가 가는 거야. 내가 프로듀싱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반발작용이 오는 걸 보고서, 아, 내가 건드린 건 단순한 음악 공급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한 거였구나를 이제 알아버렸어. 엄마 욕한 거야, 그냥 나는. 엄마 욕, 아빠 욕을 해버렸어. 니네 엄마 김치 맛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니네 엄마 식당에서 일하신다며? 근데 그 식당 졸라 맛없던데? 내가 이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케이팝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언어는 극렬한 사랑의 언어 아니면 극렬한 증오의 언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지만 사랑 아니면 증오잖아요.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거나 혈연을 끊거나 이런 좀 복잡한 인연 속에서 적당히 좋아하는 관계 이거 없잖아. 엄마 아빠가 용돈을 많이 줄 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용돈을 적게 줄 땐, 오늘의 우리의 관계는 조금은 소원해지겠군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 가족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관한 그 끈끈한 게 있잖아. 그거를 형성하는 게 케이팝 팬덤이더라고. 좀 특이한 관계인 거지,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팬들은 특히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가는 거고, 스타는 자식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웃겨. 스타를 동경함과 동시에 스타를 내 자식, 내 연인, 내 동생,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이 갤럭시 못 만들어서 비판하고 아이폰이 이상하게 나와서 비판하고 이런 개념으로 안일하게 비판을 하면 안 됐었던 거죠. 특히나 케이팝에 대한 비판이 이제 유튜브 씬이다. 유튜브 씬은 케이팝 팬덤과 정확하게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 팬덤의 눈에 들어갔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감히 내 자식을, 감히 내 부모를. 계속해서 의아하고 궁금했던 게 한 사람한테서 이 정도로 돈을 뽑아내는 비정상적으로 효용이 없는 돈을 뽑아내는 산업이 이게 왜 가능하지에 대한 게 제가 케이팝 산업을 볼 때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애플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맥북을 20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 미친놈이네 하는 사람 없잖아. 맥북은 200만 원짜리니까. 물론 맥에서 나오는 액정 닦는 융 이런 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기업의 팬이더라도 합당한 돈을 들이고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그래도 상응한 대가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케이팝 팬들을 보면 똑같은 앨범 하나를 사면 되는 거를 뭐 다섯 개 사는 것까지 이거 하나를 100만 원, 200만 원을 사고 스티커 사진 같은 거를 모으기 위해서 막 몇백만 원을 쓰고 이런 비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왜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돌은 팬덤한테 부모이자 자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유명한 말 중에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산업 안에 적당한 애정이 아니라 극렬한 팬심과 정말 숭배에 가까운 사랑만 있으면 거기에 반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극렬한 혐오의 감정밖에 없는 거야. 저 새끼들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해? 개꼴 받네? 또 인간의 이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세라핌 코첼라 사태 같은 거 땅 터졌을 때 와 들어가서 가는 거고. 뉴진스랑 아일리시랑 굉장히 미묘한 관계잖아요. 마왕이 아일리시의 마그네틱이 너무 꽂혀지셨는지 열심히 부르다가 뉴진스 팬들이 가가지고 왜 마그네틱만 불러요 하고 막 욕을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 아니 마왕이 마그네틱 부르는 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뭐지? 이게 왜 저러지? 왜 팬덤은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케이팝 팬들에게 아이돌은 부모이자 자식이자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피프티 성공개 곡이 조금 실망스럽다 얘기를 한 것도 2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리스너블한 그 정도가 단 것 같다? 근데 피프티 팬분들도 엄청나게 뭐라고 와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케이팝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거를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든 극렬한 팬을 만드는 게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인 거는 맞거든요. 실제로도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세계관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해서 단순히 그 제품을 좋아한다를 넘어서서 그 브랜드의 팬이 되고 단순한 기호를 넘어선 사랑을 주게 만드는 게 요즘 브랜딩의 중요한 부분인데 케이팝 문화는 인간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정말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부모나 자식 간에 통용되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간에 통용되는 그러한 진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뽑아내서 그 사랑을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게 지금의 케이팝 산업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부터도 똑같기는 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밴드나 뭐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옛날 팝 스타들이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는 다 있었어요. 원래 옛날부터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케이팝이 건강한 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는 그때는 주체하지 못할 사랑을 소비할 수 있는 창구로 열어놓은 게 앨범, 끼케야 티셔츠, 콘서트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전부 다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잘 뽑아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이 너무 발전했어. 한 팬으로부터 그들의 주머니를 얼마까지 털어갈 수 있을까? 좀 정상적인 산업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랑을 인질 삼아서 지갑을 털어가는 기분이야. 어떤 베이커리의 팬이라고 해서 베이커리에서 나온 빵이나 이런 거를 다 사 먹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베이커리 주방장의 앞치마를 갑자기 10만 원에 판다거나 이러면 사진 않거든. 근데 지금 케이팝 문화는 어떻게든 팔기만 하면 된다. 그 돈에 맞는 물건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돈으로만 바꾸면 일단은 장땡인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팝은 음악 산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계관이 형성되고 팬들이 뛰어들 때까지의 음악적 퀄리티는 중요한데 그리고 그 세계관을 유지시켜 줄 만한 그 정도 음악적 퀄리티에 대해서는 팬들도 요구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음악적 퀄리티에 대해서 작정하고 비평을 했을 때에 팬들이 즐거워하느냐? 아니, 전혀 즐거워하지 않아. 팬들도 전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팬들은 세계관이 유지되는 정도의 퀄리티만 원하는 거지 내 아이돌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음악 때문에 비판받는 거는 또 원치 않거든. 격렬한 바와 격렬한 까만 남는 산업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면 솔직히 이게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애초에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커왔고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품이 빠지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혼란한 마음으로 여러 생각을 했던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